안녕하십니까. 주간시사해설의 김재일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으로 애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야기된 세계적인 충격,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코비드-19 부스터샷이 오는 9월 20일부터 거의 전 성인에게 실시가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급 9월 6일에 끝이 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애프가니스탄 철군, 이것으로 야기된 세계적인 충격, 혼란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카불 공항에 난민들이 그득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자국민 철수 작전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파키스탄 등 몇 나라는 근해에 아예 그 자국의 항모까지 동원을 해서 철수작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만 아직도 수천 명이 이 애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정치권에서는 바이든의 철수작전에 대한 공과를 놓고 의회 등에서 계속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철군 자체에 대한 공과에는 별 큰 문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애프가니스탄 전쟁 더 이상 할 가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사실상 미국 사상 최장의 전쟁인데 2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인데 바이든이 역설한 것이 미국이 20년 동안 한 1조 달러를 들여서 애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을 30만 명을 육성하고 훈련을 시켜놨는데 겨우 8만 5천 명의 탈레반들에게 쫓겨서 수도를 11일 만에 내줬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고, 그러면 애프가니스탄 정부의 부패라든가 이것이 심각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도망치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돈과 생명을 바쳐야 되는가 하고 질문하니까 진보 측이고 보수 측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철군이 좀 더 질서 있게 진행됐으면 했었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미군 수송기에 매달렸다 떨어져 죽은 사람들의 비디오가 그대로 미국 안방에 이제 방송이 됐으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 마감일이 지나더라도 자국민 철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미국의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급작스러운 철군과 이에 대한 혼란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과연 동맹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한국의 특히 보수 진보 측들은 모두 그 철군과 혼란을 직접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애프가니스탄 철군과 한국과 일본과 대만과 네이토의 경우는 다르다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애프가니스탄은 지금 내전군을 겪고 있는 나라고 다른 우방들은 예를 들어서 한일, 대만, 네이토 같은 경우는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며 차이를 설명하면서 우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제스처를 썼습니다. 그 탈레반, 미국과 영국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 일해온 사람들의 색출 작전을 계속한다는 소식이고, 일단 과거와는 좀 달리 온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지만은 원래 그 극렬한 종교주의의 모습을 그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탈레반 시위대에게 발포를 했고 여성들도 총살을 했고 그런 경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이라는 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은 원래 이게 학생, student 그런 뜻입니다. 퍼시튜 언어인데 사우디아라비아 후원으로 수니 마슬렘파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종교적인 극렬주의를 표방했었습니다. 1990년대에 소련이 철수를 한 이후에 애프가니스탄 공백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1998년도 현재로는 애프가니스탄의 90%를 장악한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극렬한가? 텔레비전, 음악, 영화 모두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성 교육은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고, 이 살인자는 직접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한 사람, 절도범 손을 직접 자르고 이런 그 극렬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당시, 9.11 당시에 오사마 빈 라든을 은닉했었고 알카에다에게 보호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대결이 시작됐는데
조지 W. 부시가 2001년 10월 7일에 이제 아프간에서 쳐들어가겠는데 12월에 패주를 했다가 이제 20년 만에 이들이 다시 이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야기된 후유증 처리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철군 작업 중에 떨어진 벌어진 사태에 대한 이견이 속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미국 수송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점점이 추락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은 참 끔찍한 장면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카불 공항의 혼란을 보면서 우리 과거사에 있는 몇 가지 비슷한 일들이 상기가 됩니다. 바로 흥남부두 철수작전, 또 일사후퇴 때 곡간열차, 유명한 얘기죠. 바로 제 자신이 곡간차로 피난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어차피 인류의 역사가 전쟁사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움과 분열과 차별이 모아져서 결국 전쟁이 되는 것인데, 구약의 출애굽이 창조주의 인간사의 개입 스토리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주신 교훈이 정의와 공의의 실현, 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살피라 하는 명령을 줄곧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즉 공감의 공의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나그네들이고, 우리가 바로 눌린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헤이트 크라임의 피해자들이고, 우리가 문화적인 거 좀 게으르고 고립되었다가 허드렛 일로 의식주로 오랫동안 해결하는 바로 그 그룹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불복종이고 언약의 파괴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들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할 때 Love God, serve others, build a sacred community, 즉 세 계명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민교회들이 좋아하는 무슨 폭발, 열린 예배, 이런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시카고에서만 수백 번, 수천 번의 폭발이 있었지만 전도 선교는 잘 되지 않고 있고, 아무리 뭘 열어봐도 교회 내 공허감만 상승할 뿐입니다. 원인이 뭐냐? 현실적인 실천 부재, 이것입니다. 계명을 우리가 직접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런 우매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문제들을 피해가려고만 하고, 카버업에 분주하고, 치졸한 변명이나 하고, 바보 같은 반격이나 하고, 이래가지고는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카불 공항의 아수라 장면, 흥남부두와 곡간차 속의 신음소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코비드-19 바이러스의 감염 증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다목적 전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부스터샷, 시작을 9월 20일부터 한다는 이제 발표를 했고, 연방권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라든가 시의 마스크 의무화라든가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기관에게는 연방기금 지급을 중단시킨다. 또 너싱홈이라든가 이런 데서 접종 거부라든가 마스크 거부를 하면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펀드를 지급 중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수단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제 9월 20일부터 실시되는 부스터샷을 맞기 시작하는 것인데, 모더나 그리고 파이자의 주사를 2개를 맞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fully vaccinated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8개월이 경과하면은 이제 3번째 샷을 맞게 됩니다. 모든 성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3월 말에 세컨드 샷을 맞았는데, 계산해보니까 11월 말이면은 third 샷, 3번째 샷을, 그러니까 부스터 샷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스터 샷은 암 환자라든가 무슨 장기 이식 환자라든가 여기에 국한됐습니다만은 범위를 크게 넓혀서 이제 모든 all adults, 모든 성인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각 지역사회라든가 스테이트마다 마스크 찬반, 접종 찬반, 부스터샷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폴리티컬 이슈냐 아니면은 퍼블릭 헬스 이슈냐, 여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근간의 기준이 됩니다. 이 텍사스 주지사 학교의 마스크 의무화를 이제 금지시켰는데,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아니겠느냐,
정부기관이 월권을 하면 안 된다.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코비드-19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신에 반대하는 감염주들이 이제 감염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데 텍사스주의 경우에 하도 많아서 지금 ICU, Intense Care Unit 그 병동이 거의 동일할 정도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텍사스 가버너 2024년도에 이제 대선 출마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코비드-19을 정치화한 트럼프의 수지자입니다. 이 사람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달러고 여기 훨씬 한 2억 달러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 정치헌금 또 8천만 명 정도 되는 지지 세력 이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겠죠. 시카고의 경우에 바로 오늘 금요일부터 마스크가 다시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얘기인데 접종 여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인도어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퍼블릭 플레이스에 들어가면 모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바, 식당, 짐,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 예외에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할 때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닥터 앨리슨 안워드가 발표했는데 지금 시카고의 감염률이 일일 평균 한 2,000명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 내에서 이제 퍼블릭 스쿨 디스트릭 중에서 수십 개가 가버너의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디스트릭은 이제 프로베이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교육청들이 이제 싸움을 계속 벌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곳곳에서 이제 마스크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항공기 내에서 난투극이 이제 좀 문제입니다. FAA가 기내에서 소란을 행위하는 승객들에게 최고 5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규정을 고려하고 있는데 FAA가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34명을 지금까지 벌금을 매겼는데 53만 달러나 되는 벌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마스크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가 이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할 거 있는데 만약 싱가포르에 가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스크를 하지 않았던 영국인 남자 한 사람이 징역 6개월에 6주에 6 weeks에 처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지급해온 주 300달러의 시덥수당 9월 6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덥수당의 연장을 시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신에 만약에 각 주정부가 연장하기를 원하는 곳에서는 코비드-19 그 레스큐 펀드라는 게 나간 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도 좋다 하고 미리 허락을 했습니다. 이 시덥수당이라는 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일주에 600달러씩 줬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300달러로 이게 내려갔고 두 번까지 지금 연장이 되는데 지금 실업률이 5.4%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중단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이 Federal Moratorium이라는 거, 그 렌트비 못 내도 쫓아내지 못한다 하는 그 규정, 이게 8월 1일 날 만기가 됐었는데 이거 10월 3일까지 연장 조치됐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월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